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흔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한밤중에 이불 속이 너무 더워서 깼는데 온몸은 이미 땀에 젖어 있고 잠옷은 축축하게 들러붙어 있어요. 시계를 보면 아직 새벽 3시도 안 됐는데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력이 없고 얼굴은 부어 있으며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채로 보내게 되죠. 그냥 땀이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땀이 아니에요. 폐경기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야간 발한, 즉 밤에 식은땀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증상이에요. 일종의 열폭풍처럼 몸을 뒤덮고 자는 사이에 체온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몸이 스스로 식히기 위해 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한두 번 겪는 건 괜찮지만 몇 달이고 심하면 몇 년씩 계속된다면요? 자는 동안 회복돼야 할 뇌와 장기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게 돼요. 그 결과로 낮 동안의 피로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식욕 부진, 면역력 저하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따라오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베개를 수건으로 싸놓고 잤다고 해요. 자다가 베개가 땀에 젖으면 그 수건을 바꿔야 하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는 늘 두통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분이 가장 괴로워했던 건 내가 이제 점점 늙고 있다는 사실을 밤마다 땀이 알려주는 것 같다는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건강하게 늙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그냥 폐경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 증상이 반복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도 아니에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이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는 흔히 덥거나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폐경기 여성에게 밤에 쏟아지는 땀은 그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체온 조절 시스템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뇌의 중추기관인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상하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폐경이 시작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시상하부는 마치 오작동을 일으킨 냉방기계처럼 과민하게 반응해버려요. 별로 덥지 않아도 지금 너무 뜨겁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땀을 흘리게 만들죠. 게다가 한밤중엔 원래 체온이 낮아지는 시간인데 이런 혼란이 오히려 열폭풍을 일으켜 잠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체온 혼란은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될 수 있다고 해요.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이어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가 과각성 상태에 들어가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수면의 질을 점점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인 렘 수면, REM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면역력도 약해지죠. 여성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한편 뇌와 시상하부의 혼란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반응성도 크게 변합니다. 혈관이 더 쉽게 확장되고 수축하면서 체내열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 땀이 더 쉽게 나고 체온 조절이 실패하면서 뜨거움, 땀, 한기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결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 중 60, 80%가 이런 야간 발한과 안면 홍조, 열감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 혼란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이 체온 조절, 혼란을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주는 작고도 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곧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작고 조용한 식물이 있어요. 바로 하트렌, 즉 아마씨예요. 이 작은 씨앗이 폐경기 여성들에게 그렇게도 반가운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성분 하나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리그난이에요.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다시 말해 파이토에스트로겐의 일종이에요. 이름 그대로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인데요. 그 구조가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마치 미니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수 있죠. 물론 화학약품처럼 강하지 않고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바로 그 자리에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조용히 들어가서 시상하부와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 체온 조절을 도와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에스트로겐이야, 괜찮아 하고 뇌를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흥미로운 건 하트렌의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점이에요.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고 실제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트렌의 효과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아마씨는 그저 리그난 덩어리가 아니라 복합 기능성 식품이에요. 여성 호르몬 조절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개선, 심장 보호, 피부 탄력 유지 등 다양한 건강 이점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씨가 여성의 씨앗으로 불려왔어요.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처음에 친구 추천으로 하트렌을 섭취했대요.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땀이 줄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땀뿐 아니라 변비가 줄고 피부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작용 메커니즘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아마씨가 실제로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켰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리 좋다는 식물이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야 안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트렌,
즉 아마씨가 폐경기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7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작은 연구가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29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40g의 아마씨를 섭취하게 하고 6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얼굴 화끈거림과 야간 땀 분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밤에 잠을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옷이 젖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결과예요. 물론 이 연구는 아주 대규모 임상시험은 아니었지만 이후 다양한 관찰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반복되었어요. 특히 하트렌에 포함된 리그난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 뇌의 체온 조절 중추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메커니즘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여성 건강 전문 클리닉에서는 폐경기 초기 환자에게 호르몬 요법 대신 먼저 하트렌 섭취를 권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트렌은 약물처럼 호르몬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여성들은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하트렌을 섭취할 땐 오히려 장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마씨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섭취 시작 후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땀이나 열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트렌은 장기적인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약처럼 단기간에 확실하게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서서히 조정해주는 조용한 조력자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순 없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하트렌을 섭취한 그룹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에요. 땀이 줄어든 만큼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이는 곧 낮 시간의 피로 감소로 이어지니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트렌은 폐경기 여성의 야간 발한과 열감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그 작용 메커니즘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약은 아니고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하트렌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트렌, 그러니까 아마씨가 좋다고 해도 복잡하거나 번거로우면 꾸준히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섭취 방법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하루 2스푼의 아마씨 분말을 요거트나 시리얼에 섞어 먹는 것은 정말 간단하죠?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시리얼을 말아 드시는 분들은 그 위에 그냥 톡톡 뿌려서 함께 드시면 돼요. 별다른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맛을 해치지 않아요. 약간 고소한 향이 나서 오히려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스무디예요. 바나나,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안에 아마씨 분말을 1스푼만 넣어보세요. 색도 변하지 않고 씹히는 것도 없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리그난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는 아마씨를 생으로 넣는 게 아니라 분쇄된 상태로 조리 끝 무렵에 첨가하는 게 좋아요. 고온에서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마씨는 통째로 먹으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해요. 시중에 파는 아마씨 가루 제품을 사셔도 되고 직접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두셔도 좋아요. 단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갈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2스푼, 약 1020지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빨리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1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아침 식사에 하트렌을 곁들인 지 한 달쯤 됐는데 전에는 새벽 4시에 늘 깼는데 요즘은 6시까지는 쭉 자유하고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뭔가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 루틴에 한 스푼 더한 것뿐이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루틴이라는 게 꼭 거창하고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아마씨가 단순히 땀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하트렌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땀을 줄여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작은 씨앗에는 놀라울 만큼 다양한 건강 효과가 숨어 있어요. 마치 하나를 챙겼더니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오는 느낌이랄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아마씨는 100g당 약 27기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중 대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을 돕고 변비 예방에 탁월해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장 활동이 느려지고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씨는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잘 맞아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건 식물에서 유래한 오메가3로 심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아마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고지혈증과 폐경 증상을 함께 겪고 있었어요. 약은 먹고 있었지만 기분도 우울하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단에 아마씨를 더하면서 점차 장이 편해지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인상적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요즘 다시 촉촉해지는 기분이에요.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느꼈어요. 게다가 아마씨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외에도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폐경기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커지기 쉬운데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영양소들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연구들에서 아마씨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섬유질과 좋은 지방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이후 쉽게 체중이 늘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씨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폐경기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복합 케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처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몸에 좋은 습관을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왜 어떤 여성에게는 효과가 확실하고 어떤 여성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을까?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나는 왜 아직 효과를 못 느꼈지? 하고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하트렌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차이는 체질과 생리적 차이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건 장내 미생물이에요. 아마씨 속리그나는 원래 비활성 상태예요. 우리 몸속 장내 박테리아가 이 성분을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마다 장내 세균의 조성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변환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은 리그난의 효과를 더 빠르고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반면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던 사람이라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트렌을 먹을 때 함께 섬유질을 보충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간 기능의 차이예요.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호르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요. 간이 약한 사람은 호르몬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특히 음주나 약물 복용이 잦은 분, 피로감이 심한 분들은 간 해독력이 떨어져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적 차이도 있어요. 일부 여성은 리그난의 작용 수용체가 민감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또 어떤 여성은 같은 양을 섭취해도 수용체가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는 유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트렌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섭취 후 1, 2주 만에 열감이 줄었다고 느끼지만 또 다른 분은 6주쯤 지나서야 확실한 차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상에 부드럽게 녹여가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복합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이 하트렌이 아무리 자연식이라 해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자연식이 좋다 해도 몸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죠. 하트렌, 그러니까 아마씨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특히 폐경기 여성처럼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짚고 넘어갈 건 하트란 속에 들어있는 리그난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트로겐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호르몬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같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 없이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이라 해도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틀에는 적당량이 핵심이에요. 하루 12스푼. 그러니까 1020지 정도가 권장되고 있는데 이보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한 분은 대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드물게는 메스꺼움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에 4스푼까지 드셨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잠도 더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섭취량을 줄이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또 다른 점은 하틀에는 반드시 분쇄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삼키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갈아놓은 아마씨는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기 쉬우니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해요. 오래된 아마씨 가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혈액응고제,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씨가 혈당이나 지질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효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땐 꼭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하틀에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자연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몸 상태와 현재 복용 중인 약, 병력 등을 잘 따져보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하지만 하트렌처럼 작고 소소한 실천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단 한 스푼의 씨앗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폐경기를 지나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중 야간 발하는 단지 땀이 많은 게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일종의 경고예요. 밤에 깼을 때 이불이 젖어 있거나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시간들. 그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고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그 시작이 단 한 가지 식재료라면 그건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하트레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보조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되살리는 조력자예요. 장 건강, 심장, 피부, 기분까지 한 방향만이 아니라 다양한 축을 동시에 부드럽게 다뤄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작은 씨앗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여성의 균형을 위한 선물로 여겨져 왔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단박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다르고 체질이나 장내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 그 변화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한 걸음씩 정성 들여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아요. 내일 아침 요거트 한 컵에 하트렌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덜 적게 하고 아침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질 거예요. 요즘은 밤이 좀 편해졌어요. 그렇게요. 우리의 몸은 정직해요. 지금이라도 돌봐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부드러운 밤 공기를 느끼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밤 혹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이 작은 화면 너머 여러분 모두의 밤이 부디 촉촉하고 조용히 이어지길 바랍니다.